안녕하세요. 2020 직물 캠퍼스 프로그램의 운영을 맡고 있는 정희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공업용 재봉틀과 공업용 오바로크의 사용법을 디지털 대장간이 갖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여러분들은 디지털 대장간 회원을 가입하고 계신가요? 먼저 디지털 대장간 회원 가입 후 오프라인 교육을 입수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장비를 사용 예약을 하셔서 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업용 재봉틀 사용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공업용 재봉틀에 바늘을 교체하는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재봉틀에 설치되어 있는 바늘의 경우는 끝이 부러져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재봉 작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좌우 방향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무리하게 힘을 줘서 당길 경우에 바늘이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디지털 대장간의 운영진을 불러서 교체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직접 바늘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먼저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바늘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풀 건데요. 저희가 키트에 두 가지 드라이버를 제공해 드렸어요. 그 중에서 큰 드라이버가 이 바늘 고정 나사에 맞는 드라이버입니다. 바늘을 살짝 잡고 있는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바늘을 고정하고 있는 힘이 약해져요. 그럴 경우에 이제 살짝 아래로 당겨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으로 바늘을 잡고 있지 않으면 바늘이 쑥 빠져서 밑에 있는 바늘판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또 빼는데 애를 먹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세로 바늘을 다시 고정시킬 건데요. 보시면 11호 바늘과 14호 바늘이 있습니다. 이게 11호고 14호 바늘이에요. 11호 바늘은 좀 더 가늘어서 얇은 원단에 쓰이고 14호 바늘은 좀 더 두꺼워서 두껍고 굵은 원단에 쓰이는 편입니다. 저는 이번에 11호 바늘을 꺼내서 재봉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설치할 때 바늘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바늘 귀가 보이시죠? 바늘 구멍이 의자에 있는 사용자 정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쪽이나 왼쪽, 오른쪽에서 바늘 구멍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 바늘을 보시면 이쪽은 살짝 움푹 패여져 있죠?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 미세하게 홈이 세로로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바늘을 따라서 세로로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이 왼쪽을 보고 이쪽에 움푹 파여져 있는 부분이 오른쪽을 보게 해서 재봉틀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치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넣으시고 이쪽에서 봤을 때 바늘 구멍이 보이도록 이렇게 끼워야 돼요. 다시 바늘을 위로 올렸으니까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을 줘서 꽉 조일 필요는 없고 이상으로 바늘 고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루발 교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루발은 원단을 바늘판과 함께 붙잡고 앞뒤로 이동하도록 하는 부속품인데요. 노루발을 교체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바지 지퍼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 이제 노루발을 다른 노루발로 끼워 가지고 작업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루발이 밑으로 내려져서 고정된 상태입니다. 이쪽에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위로 올리면 바늘판과 노루발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노루발을 고정하고 있던 나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바늘이나 노루발 교체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갑자기 재봉틀이 작동하게 되면 부상을 입게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원은 다 꺼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노루발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풀려진 고정 나사 안쪽으로 이렇게 노루발을 끼우신 다음에 다시 큰 드라이버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 나사들은 힘껏 조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리면 노루발하고 바늘판이 이렇게 서로 맞닿게 되죠. 이상으로 재봉틀 바늘과 노루발 교체 작업 진행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빈에 실을 감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빈에 실을 감는 것은 수동으로 제가 직접 실을 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재봉틀에는 보빈에 실을 감는 기능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봉틀의 전원을 켜야 돼요. 먼저 재봉틀에 전원 선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재봉틀의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봉틀의 모든 기능에 동력을 제공하고 오프 버튼을 누르면 꺼지게 돼요. 근데 끈 이후에도 한동안 모터는 돌아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발판을 누르면 바늘이 상하 운동을 하고 또 이쪽에서도 회전 운동을 하게 돼서 어떤 사고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모터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작업을 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빈에 실을 감기 위해서 먼저 실을 재봉틀에 설치하는 작업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재봉사의 경우는 저희가 키트에 제공해 드렸던 가정용 재봉틀의 재봉사를 사용하셔도 돼요. 먼저 이 실을 여기에 있는 구멍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 탬버린 이게 뭐지? 심벌즈, 심벌즈 같이 생긴 그 부속이 있거든요. 이 사이로 통과하도록 해야 돼요. 이 사이로 통과를 해서 그 이후에 이쪽에 보빈을 이제 꼽는데 꼽기 전에 미리 저희가 몇 번 그 실을 감아서 고정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자체적으로 아주 세게 당기지만 않으면 풀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의 방향은 여기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리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자세히 찍어 주시면 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해서 이 구멍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 보빈 감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전원을 올리고 발판을 밟으면 이 보빈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실이 자동으로 감기게 될 거예요. 발판을 밟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거는 제가 발판을 밟을 때 이쪽에 있는 바늘도 상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빈에 실을 감을 때는 앞에 이 바늘 쪽
이런 실걸개나 실체기 부분에는 실이 걸려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이쪽에서 실을 모두 제거하고 또 밑부분에도 밑실이라고 해서 보빈과 밑실이 있는데 다 제거해 주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원을 먼저 켜고 속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이 걸려 있으면 그 실이 엉켜가지고 기계가 망가질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빈의 경우에는 이 보빈에 실이 감겨져서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회전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원을 먼저 끄시고 보빈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쪽과 위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네, 이렇게 보빈에 실이 감겼습니다. 이상으로 보빈에 실 감는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보빈에 실이 감겼는데요. 이 보빈을 보빈 케이스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보빈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손잡이 부분이 있어요. 이 손잡이로 케이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보빈을 넣을 때 이쪽 면이 위로 오도록 넣어도 되고 이쪽 면이 위로 오도록 넣어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쪽 면이 위로 오도록 한번 넣어 볼게요. 넣은 다음에 이 삐져나온 실을 여기에 있는 홈으로, 보빈 케이스에 이 홈이 있어요. 홈으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여기에 있는 홈으로 나오도록,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 이쪽으로 실이 나오도록 해서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빈 케이스도 장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미니 드라이버로 여기에 보이시는 나사를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실을 붙잡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놨을 때 힘을 못 받고 실이 줄줄 풀리게 되죠. 이 장력이 약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감으면 좀 더 감아야겠네요. 시계 방향으로 감으면 이제 이 부분에서 실을 붙잡고 있는 힘이 강해져서 손을 놔도 실이 안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장력은 어느 정도냐면 손을 놨을 때 실이 풀리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가장 좋은 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력이 좀 센 경우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약간 풀어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놓으면 바로 풀어지는 경우고, 시계 방향으로 조금 더 돌리면 여기에서 살짝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원하는, 손을 놓으면 바로 이렇게 내려가진 않지만 이제 약간 힘을 받아주는 그 정도 상태가 가장 좋은 보빈 케이스의 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풀려온 실들을 다시 또 감아 가지고 쓰려고 하면 시간이나 아니면 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잘라서 사용하시는 게 편하고요. 이제 이 보빈 케이스와 장착된 보빈을 이쪽에 있는 손잡이로 잡고, 이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톱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 열려요.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 여기에 있는 구멍을 이
공업용 재봉 틀에 가마에 설치할 거예요. 가마 한번 좀 비춰 주실래요? 네, 보빈 케이스를 수직 가마에 끼우는 과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도 한 번 보고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빈 케이스에 이 보빈 구멍을 여기에 있는 수직가마, 이 자체가 수직가마예요. 수직가마에 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원기둥에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눈으로 보면서 끼워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의 길이는 한 20cm 길이 정도로 빼고 이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한쪽 면을 이제 드러내고 집게손가락으로 나머지 레버 손잡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손으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시는 요 작은 홈으로 이게 빠지도록, 실이 빠지도록 고정을 시키면 돼요. 보통 한 20cm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보빈 케이스를 여기 보이시는 수직 가마에 고정을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딸깍 소리 들으셨죠? 제대로 설치가 되면 딸깍 소리가 나고요. 이게 지금 손잡이가 일자로 되어 있죠? 이 상태가 완전히 이제 수직 가마에 보빈 케이스가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래실 연결하는 밑실 연결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제 윗실 연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봉사를 보빈 감기 할 때처럼 이렇게 실패 설치를 먼저 하고 나서 먼저 첫 번째 실거리, 이 부속 장비를 이름을 실거리라고 해요. 실거리의 연결을 하나씩 해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실거리를 꼭 다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몇몇 실거리는 꼭 연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쪽 실거리라든지 이쪽 실거리라든지,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보빈 감기 할 때도 봤던 심벌지가 또 있죠. 심벌지 안쪽으로 실을 밀어 넣고 한 바퀴 돌려서, 이게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철사 안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실 당기면 이 철사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바퀴 삥 돈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내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실체기를 통과할 거예요. 실체기라는 거는 여기에서 삐죽 나와서 상하로 움직이는 부속인데요. 실체기는 무조건 꼭 통과해야 되는 구멍 중에 하나입니다. 실체기를 통과한 후에 또 옆에 있는 실거리 하나를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늘 쪽에 있는 실거리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철사가 있는데 철사 안쪽으로 한번 감아주고, 그 다음에 바늘 위에 있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작은 구멍을 통과시켜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늘 구멍으로 실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저는 한 2번 만에 이렇게 통과가 됐네요. 통과한 후에는 실을 한 20cm 정도 뺀 다음에 실은 바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작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노루발 사이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노루발이 지금 아래로 내려져 있어서 실을 아래로 빼기 어렵다면 이쪽에 있는 레버, 뒤에 있는 노루발 레버 있죠? 레버를 살짝 위로 올려서 실을 당겨주면 좀 더 편하게 실을 당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윗실 연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윗실 연결하고 또 밑실 장착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요. 다음으로 해야 되는 과정은 제가 지칭하기로는 낚시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낚시라는 작업은 어떤 거냐면 윗실을 바늘을 통해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보빈 케이스에 감겨 있는 밑실과 엮어서 위로 빼 올리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일단 윗실을 내리려면 여기에 있는 바퀴라는 부속을 돌려서 상하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발판을 안 밟고 있는 상태에서는 바퀴가 거의 고정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힘으로 돌려서 잘 안 돌아갑니다. 이럴 때는 그 발판을 살짝 밟아주면 바퀴를 돌릴 수가 있어요. 바퀴를 돌릴 때 이 바늘도 움직이게 되죠. 상하 운동을, 여기에 있는 실체기도 움직이고 바늘도 상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발판을 아주 살짝 밟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판을 밟을 동안에는 전원을 절대 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발판을 살짝 밟았을 때 바로 기계가 동작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밑실하고 윗실이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동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그 바늘판의 상태가 잘 안 보이시죠? 왜냐면 노루발 때문에 가려서. 그래서 노루발을 위로 아예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보시면 그 무릎으로 밀 수 있는 그 노루발 레버가 이쪽에 아래도 있어요. 위에도 뒤쪽에 레버가 하나 있는데, 이 레버를 아예 올리면 완전히 이제 노루발이 위로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릎으로 이 레버를 밀어도 노루발이 일단은 올려진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편하게 위에 있는 레버로 노루발을 위로 올려 놓을게요. 그러면 바늘판 구멍이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살짝 발판을 밟으면서 바퀴를 돌려주면 바늘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밑실을 보통 끌어올리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밑실을 못 끌고 왔고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그 실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 있죠. 이쪽 실과 이 바늘에 연결된 실이 둘 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는 이제 밑실을 물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살살 이제 윗실을 잡고 있는 손을 살살 당겨주면 밑실이 이제 딸려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쪽 손만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오른손으로도 바퀴를 약간씩 움직이면서 밑실이 딸려 올라오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밑실이 딸려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 쉽도록 밑실은 흰색 실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밑실에 이런 드라이버를 넣고 뾰족한 공구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 이렇게 밑실이 위로 딸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윗실과 밑실을 둘 다 재봉틀 노루발 뒤쪽으로 배열해 놓고 이렇게 노루발을 다시 내려주면 일단은 원단을 여기에 넣기 전에 과정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봉을 위한 준비 작업이 다 완료되었고요. 윗실도 연결되었고, 그리고 밑에 보빈과 보빈 케이스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낚시를 통해서 흰색 실,
밑실을 제가 흰색 실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밑실도 바늘판 위로 올라와서 노루발 뒤쪽으로 이렇게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원단을 가져와서 실제로 재봉을 해볼 거예요. 재봉을 연습할 때는 가장 저렴한 원단인 광목천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광목천은 보통 가위로 다 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먼저 홈을 낸 다음에 찢어서 보통 이렇게 재단을 합니다. 찢었을 경우에 이렇게 실이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좌우로 이렇게 당겨주면 다시 펴지게 돼요. 그러면 먼저 제가 무릎 패드 레버를 통해서 노루발을 위로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바늘판 위로 원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원단을 고정시키겠습니다. 무릎 레버를 다시 내리면 노루발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노루발이 누르는 힘과 또 밑에 있는 바늘판에 또 톱니가 맞물려서 이제 재봉틀을 발판을 밟으면 자기가 알아서 원단을 앞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럼 일단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 재봉틀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시죠? 그리고 정말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발판을 정말 살짝 눌러 주셔야 돼요. 자동차 출발할 때 엑셀레이터 밟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눌러 주셔야 되고, 보통 처음에는 확 밟아서 이게 앞으로 쫙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봉을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재봉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게 밟아도 앞으로 확 나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또 재봉틀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 바퀴를 마치고 나면 전원을 꺼주시고, 그리고 모터가 완전히 멈춘 후에 이 바퀴를 돌려서 바늘을 위로 올리고 노루발을 위로 올리고 원단을 빼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모터가 다 멈출 때까지 잠깐 기다려야 돼요. 모터가 이제 멈춘 것 같고요. 사실 모터는 소리가 안 날 때쯤 해도 계속 또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발판을 밟으면 다시 이 기계 실체기하고 바늘의 상하 운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또 의도치 않게 부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멈춰진 후에 이제 페달을 살짝 밟아주면 이 바퀴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정말 살짝 밟다가 바퀴가 돌아가네 하는 정도까지만 밟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늘을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의 레버나 아니면 무릎 레버를 통해서 노루발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원단을 빼시면 되는데, 원단을 이렇게 빼시고, 원단이 한 번에 이 실이 잘 안 뽑힐 경우에는 바퀴를 살짝 이렇게 좌우로 돌리면서 이걸 당겨주면 또 더 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실과 아래실의 여유분을 한 20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되고, 이렇게 윗부분, 아랫부분에 일자바퀴 재봉이 완료됐습니다. 재봉 완료된 후에는 이런 이제 짜투리 실들을 잘라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땀수라고 하는데, 땀수가 되게 한 5mm쯤 되는 것 같아요. 땀수 길이를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느질이 좀 재봉이 촘촘하게 되는 걸 원한다, 그러면 땀수를 더 짧게 하면 되는데, 그거 조정하는 장치는 여기 있는 이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 위치로 4mm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이 땀이 폭이 넓게 된 거고, 이거를 이제 돌려서 예를 들어 저는 한 2mm 정도로 땀수 2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주시고 원단을 넣고 노루발을 내리고 살살 이제 페달을 밟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원을 꺼주시고 모터 회전이 완전히 멈춘 후에 원단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빼는 것 자체는 지금 빼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바퀴를 돌리면서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발판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원단이 안 빠질 경우에 진행하면 되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노루발을 위로 들어 올려서 뽑았을 때 잘 실이 뽑아지네요. 이럴 경우에 이제 위실과 아래실을 잘라주시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거가 이제 이전에 했던 거고, 그 왼쪽 박음질이 방금 한 건데 땀수, 그러니까 한 땀 한 땀이 되게 폭이 좁죠. 그거는 저희가 다이얼을 돌려서 2로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4로 맞춰져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이제 땀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다이얼은 무슨 기능이냐면 장력 조절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윗실은 이렇게 잘 팽팽하게 재봉 박음질이 되어 있는데 밑실에서는 막 실이 이렇게 풀려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윗실에 비해서 밑실의 장력이 약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밑실에 맞춰서 윗실을 장력을 돌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밑실의 장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빈 케이스가 아래로 떨어질랑 말랑 하는 그 중간점에다가 이렇게 고정하면 그게 밑실 장력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윗실의 장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윗실 장력을 조절할 때는 이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장력이 더 세지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윗실의 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돌려가면서 이 재봉 상태에 따라서 장력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되돌아받기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 기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역방향으로 재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원단을 넣고 뒤에 있는 노루발 레버로 노루발을 고정시키고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발판을 밟아서 일자 바퀴를 진행하다가 보통 이런 경우에 실이 이제 잘 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보면 이런 부분에 끝부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점점 아래서부터 실이 풀어지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박음질을 뒤로 가는 박음질을 이제 해서 마감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뒤로 왔죠. 원단이 그러니까 사용자 쪽으로 당겨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그 박음질을 강하게 하고 싶을 때는 또 이렇게 원래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일자 바퀴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재봉 작업을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되돌아받기 작업을 통해서 마감 부분에
재봉을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에서 원단을 빼면 되는데, 지금 원단이 아래로 박혀 있는 상태라서 뭐 노루발을 들어도 원단을 뺄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또 예전처럼 모터가 완전히 멈춘 후에 바퀴를 돌려서 바늘을 위로 일단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단을 뺄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모터 멈춘 것 같고요. 모터 완전 멈췄고, 이 상태에서 살짝 발판을 누르면서 바늘을 위로 올려주고, 바늘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 노루발도 위로 올려주고 원단을 빼면 되는데, 또 원단이 약간 걸려가지고 안 빠져요. 안 빠질 경우에는 다시 또 살짝 발판을 밟아주고, 바퀴, 이쪽에 있는 바퀴를 좌우로 까딱까딱 거리면 이렇게 원단을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뒤처리는 밑실 한 가닥, 윗실 한 가닥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노루발 뒤쪽으로 정렬시키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공업용 재봉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는데, 다음에는 공업용 오버로크 사용법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공업용 오버록 작동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작동 시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걸려있는 윗실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교체된 윗실로 다시 시연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공업용 오버로크 같은 경우에 위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전원선이 있죠. 전원선 코드로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켜주십니다. 전원을 켜기 전에 한번 밑에 있는 발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발판이 왼쪽에 있는 발판은 여기에 있는 노루발 발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발판이 그 재봉틀에서 그 바늘 상하 운동을 하게 하는 그 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시험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터가 돌아가고 있고, 왼쪽 발판을 눌러서 노루발을 살짝 올린 다음에 원단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발판을 밟아서 오른쪽 발판을 밟아서 바늘이 상하 운동하도록 합니다. 그럼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원단이 잘려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게 칼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날에 원단이 이렇게 잘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 잘린 원단은 아래로 내려가서 쓰레기통이 연결되어 있으면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실들 윗실이죠. 다 위에서 나왔으니까 이 윗실 꼬다리들을 바로 여기서 잘라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력에 의해서 늘어졌다가 다시 반동으로 튕겨 나올 때 이 바늘 구멍으로 반대쪽으로 튕겨 나와서 그 바늘 구멍을 다시 빠져나오면서 그 결합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 재봉틀처럼 여유분으로 한 20cm 간격을 두고 코다리를 잘라주시면 돼요. 다시 안전을 위해서 전원을 꺼주시고요. 오버록이라는 장비의 시연을 보셨는데요.
오버록은 이런 이제 원단의 끝 모서리 부분에 이제 실이 풀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직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메가닥의 실로 연결을 해서 막아주는, 올 풀림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네가닥 실이 어떻게 장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실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 실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 실 같은 경우에 위에 한번 실거리를 거친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다이얼 실거리에 들어간 다음에 요 안쪽에 또 공업용 재봉틀에 있는 심벌즈 같은 부속이 있어요. 네, 이 부속을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돈다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 아래 실거리 구멍으로 내려가서 요 아래쪽으로, 네, 요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죠. 네, 요 아래쪽으로 해서 바늘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잘 보이게 이걸 좀 올려 드릴게요. 네. 그래서 왼쪽 쌍침이라고 하거든요. 네, 바늘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바늘 설치된 것 중에 왼쪽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실은 실거리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노란 다이얼을 돌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실거리를 거쳐서 오른쪽에 있는 쌍침, 오른쪽 바늘을 통과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려면 이 부분 부속을 오른쪽으로 당겨서 잡아당기면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레버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당기면 이쪽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네, 다시 세 번째 실로 돌아가서 세 번째 실이 실거리 거쳐서 다이얼을 돌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거친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고, 네 번째 실도 마찬가지로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실의 연결 구조는 밑에 있는 조그만 그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면서 갑자기 실 연결이 끊어질 경우에는 이 그림을 보고 그대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시연으로 4번 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과 2번 실, 1번, 2번 실, 그리고 3번 실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당기면 뒤로 이제 빠지고 있죠. 좀 여유 있게 뒤로 빼주시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잡아 뽑으면 바늘이 부러질 수도 있고 안 뽑히기 때문에 페달을 살짝 밟으면서 바퀴를 좌우로 돌려서 당기면 잘 뒤로 뽑아집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따로 이렇게 뒤로 잘 빼주고 4번을 다시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4번 실 먼저 위에 있는 고정 거리에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실거리를 통과시킵니다. 다음으로 여기 있는 두 개 구멍 중에 한 개를 골라서 통과를 시켜주고, 오른쪽에 있는 1, 2, 3번과 마찬가지로 다이얼 구멍으로 통과를 시켜줘요. 통과를 할 때 보통 이게 실을 손으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핀셋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보시면 심벌지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 실에 장력이 생기게 하는 이 장치 안으로 실을 집어넣어주고 반 바퀴 돌린 후에
밑에 있는 실거리 구멍으로 빼줍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 그림에서는. 그러면 먼저 찾아야 될 곳이 이 부분.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통과시킬게요. 통과시키고,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그림의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손가락이 작으면 다 손으로 할 텐데, 손가락이 요 사이로 다 안 잡힐 만큼 크기 때문에 핀셋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거쳐야 될 구멍은 요 구멍이네요. 요 구멍은 여기를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물음표 같이 구부러져 있는 부속이 있는데, 여기에 이 구멍으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 있는 구멍, 이 구멍으로 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뒤쪽에 구멍 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일 경우에는 바퀴를 살짝 돌려주면, 이렇게 나오게 하면 실을 이렇게 잡아 뽑은 후에 이쪽에서 잡아 뽑고요. 이 구멍이 요 구멍이거든요. 그럼 이제 모든 실들을 다 한 가닥씩 뽑아서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실 모두 엉키지 않고 바로 뒤로 이어지게 지금 빼놨어요. 빼놓고 나서 먼저 노루발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겠죠. 노루발을 집어넣어 주고, 노루발 넣기 위해서는 레버를 들어줘야지 노루발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덮개를 밀어서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넣기만 하면 딱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제대로 박음질이 되는지, 오버록이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왼쪽에 있는 발판 눌러서 노루발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자르고 싶다 이렇게 정했으면 그 선에 맞춰서 이 날이 위치하도록 원단을 위치시키고 발판을 다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오른쪽 발판을 밟아주면 밑에 있는 바늘판과 위에 있는 바늘이 움직여서 원단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살짝 가위로 잘라주면 되겠죠. 가위로 잘라주고,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실이 지금 어디서 고정이 돼가지고 안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전원을 끄고요. 노루발을 들어 올리고, 노루발 사이에 걸린 것 같아요. 노루발에 실이 걸렸는데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꼬투리 끝부분을 좀 많이 여유있게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실 연결을 하고 오버로크 마감을 하는 것까지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이 실을 다른 색깔로 바꾸는 방법,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그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팔자 매듭 짓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4번 실을 이번에도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4번 실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먼저 이쪽 실패에서 가까운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빨간색 실패와 흰색을 팔자 매듭으로 묶어줍니다. 팔자 매듭에 대해서는 인터넷 구글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묶는지 내용이 나올 거예요. 보통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데 흰색 실이 빨간색 실보다 위쪽에가 있죠.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빨간색 실이 여기에 있는 흰색 실보다 아래쪽에가 있죠. 흰색 실이 위고 여기 빨간색 실은 요 아래죠. 그리고 여기는 흰색 실이 빨간색 실보다 위에요. 네,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팔자 매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당겨서 좌우로 당겨 보면 정말 웬만해서는 안 풀리게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부속에 걸려가지고 지능에 방해될 수가 있으니까 짧게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오버록을 진행하면서 흰색 실이 빨간색 실로 바뀌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한번 선을 그어서 원하는 위치로 오버로크 마감이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펜은 기화 펜이고요. 보라색으로 일단 보통 색깔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서 기화해서 날아가 버리고 이 펜 색깔이 없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쪽부터 해서 오버로크 마감을 진행하면서 흰색 실이 빨간색 실로 바뀌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발판을 눌러서 노루바를 올려주시고 요 빨간색, 보라색 선이 요 칼날에 맞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대고 다시 노루바를 내리면 이제 고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전원을 켜주시고 오른쪽 발판을 살살 밟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리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보라색 선을 따라서 오버로크 마감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빨간색 실이 투입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감을 했고 다음 선에서 한 번 더 제가 오버로크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빨간색 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서 잘라주시고 보시면 빨간색 실, 4번 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색 1번, 2번, 3번 실도 지금의 어떤 흰색, 아이보리색에서 노란색이라든지 초록색, 다른 색깔 실로 교체해서 오버록에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공업용 재봉틀과 공업용 오버록의 사용법 설명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수 프로였습니다.